모셨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오늘 화요일 코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속보 나가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셨더니 여기 딱 걸렸어요 지금. 네. 자, 4월 소비자 물가가 2.3%가 상승했고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입니다, 국내. 좀 전에 나온 속보였고 앞서 속보는 나갔는데 물가는 오릅니다. 안 오를 수가 없죠. 소비되는 자재값이 다 오르는데 물가가 안 오른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인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이제 가장 전 세계에 돈이 많다고 하는 워렌 버핏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기업들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기업은 오늘 뭐 식품 관련주입니다. 사실 국내 원자재 관련주 뭐 지금 철강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지만 직관성이 있는, 직접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다 수입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격을 올리면 이쪽에서는 비싸게 사야 됩니다. 뭐 장기 공급 계약 얘기도 합니다만. 자, 하여튼 내용 좀 보죠. 오늘 기업은 뭐 삼양식품, 농심, 풀무원 계속 라면입니다. 라면. 네. 벅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가 이제 벅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미국 최대 주택 건설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클레이튼 홈스라고 그리고 또 벤자민 무어 페인트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바 여기 납품하는 회사들의 원자재가 가격이 올리니까 우리도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계속 비용이 증가가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걸 굉장히 독특하게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오늘 아침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격 인상 도미노죠. 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임금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구매해야 되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노동자는 결국에는 임금을 받아가지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을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럼 또 다시 납품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이게 순환하는 계속 돌돈 가격 인상 도미노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또 주목할 만한 뉴스는 이제 코카콜라가 원당 콜라에는 사실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잘 아시죠? 이 원당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또 3년 만에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 우리나라도 좀 전에 2.3% 나왔죠. 대충 보면 소비자 물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바로 근원 PCE 지표. 여기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1.8%를 기록해서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 뭐 3월 CPI는 뭐 마찬가지로 그쵸. 2018년 이후 최고치. 하여튼 몇 년 이후 최고치 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원고 작성하다가 집에 있는 라면 뒷봉지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라면 원료는 다 수입입니다. 특히 이제 좀 독특한 거는 미국산 소맥분보다는 요즘은 호주산 소맥분, 호주산 밀가루죠. 이게 수입이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기름, 이걸 유탕면이라서 기름에 튀겨야 되니까 말레이시아산 팜유, 그리고 스프 보면은 다 중국산이죠. 고춧가루부터 시작해서 국산 원료는 통틀어서 딱 하나 있더군요. 그 통통한 면 있죠. 너구리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국내산 청정 다시마. 요거 하나 들어가는 게 국산 원료. 참 충격적이었어요. 뭐 몰랐던 건 아닌데 충격적인 그 라면의 진실. 이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다시 저 잡아주시고 라면 얘기를 최근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격은 잘 안 오르고 근데 이 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올리느냐의 문제지 언제 올리느냐 임박해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정부는 이 물가대책회의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금리에 대한 논의도 좀 해야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 지금 뭐 코인 가격 아침에도 보면은 그냥 뭐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저기다가 이더리움 이렇게 써놓으려다가 그냥 말하는데 정태근 팀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우리는 이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이냐 라면이냐.
이드림이죠. 그런데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참 어떻게 될지 모르. 현실은 이렇게 되고 있고 합시다. 라면이라도 사야 되는데 사재기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라면이 인플레이션 제일- 얘기하는 건데 네. 인플레이션. 제일 콩 가격 많이- 오늘 아침에 뭐 농산물 얘기하면서 이제 관련돼서 어제 뭐 비료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사료값 네. 오르니까 돼지고기값도 오를 거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다음에 또 반대 급불해서 육개가 올라갈 거고 네, 뭐 다 그런 얘기도 하고. 연결고리죠 뭐. 집 지어야 되는데 네. 뭐 철근도 올라가고 페인트값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 뭐 얘기죠. 그러면 페인트 바르는 노동자 임금도 올라가야 네네. 되고 뭐. 지난주에도 한번 그 똑같은 주제를 했었는데 네. 저는 생각에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부족으로 일어났던 공급 부족 그런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최근에 와서는 그 미국 다코타주 해가지고 기후 어떤 그 영향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콩을 논외를 하더라도 미리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 현물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이라는 부분들도 보게 되면 현물이 비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 가격은 이 현물 가격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고 거품이 보태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 가격, 그러니까 거래되지 않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논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의 대표적인 네. 수단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 또 큰 가격도 안 올라가요. 근데 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네. 금도 들썩이기 시작했고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고 추세적일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금은 음. 다 또 뛰더라고요. 네. 저는 원자재 가격 보면 금보다는 차라리 백금 있잖아요. 백금 팔라듐 백금이 차라리 그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백금이라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금이라는 어떤 기금속보다는 뭐 구리라든지 백금이라든지 산업연금속 섹터 ETF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네. 그걸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식품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 그리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따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하는 부분들은 좀 논외로 보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근원 PCI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목표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2%거든요. 그리고 2%를 장기간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인을 하고 그리고 이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올해는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을 못 박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조성하는 가격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조성하는 이 가격을 따라가는 정책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담당하는 파월 연준 의장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은 주식시장 국채금리 상승이란지 주식시장 상승 이 부분을 통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 할까 말까에 대한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2달 전에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역할은 자산 가격 지지가 아니라 실물 자산 지지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농산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역할은 자산 가격 지지가 아니라 실물 자산에 대한 지지 이 부분을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액션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어떤 물가 변동성들이 장기간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을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 저하고 생각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에서 어떤 작황 부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은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 작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다시 제자리로 가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근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 재고가 지금 뭐 다 파악해봐야 되지만 미국 농무부 자료들을 많이 이제 얘기하죠. 네, 그쵸. USDA 재고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작황, 파종 뭐 순차적으로 다 들어가긴 하는데 하여튼 뭐 식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고들이 지금 동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론입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재고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식량을 100%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그죠? 그 땅이 넓고 네. 이 토지 면적 대비 네. 인구수 뭐 이런 걸 봐. 거긴 또 이제 네. 그 옥토들이 네. 많죠. 예.
기름진 네. 비옥한 토양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땅도 너무나 넓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미 농무부 자료를 신뢰를 할지에 대한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는 몫이지만 이게 음모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음모론적인 한번 얘기를 던져보자면 좀 전에 워렌 버핏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가장 잘하는 주식이 코카콜라거든요. 코카콜라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는데 코카콜라,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다. 그럼 코카콜라 주식이 올라간다. 이게 음모론적인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먹는 소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죠. 그분은. 네. 체리콕 잘 드시잖아요. 네네. 네. 한국에 언젠가 오셨을 때 체리콕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 맥도날드지 아니면 저기 네. 버거킹인지 잘 모르겠어요. 브랜드 맥도날드였나요? 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요즘에 와서는 예전에는 애플 같은 주식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애플 같은 주식 안 할 때 예전에 많이 했던 주식들이 네. 전통적인 미국의 전통주 있지 않습니까? 식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글로벌 다국제 기업들 투자를 하는데 그 말씀들 하신 게 지금 맥도날드 그리고 코카콜라. 근데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는 이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럼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워렌 버핏도 음모론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조금은 네. 많이 김행 매니저 나가버렸습니다. 표정이 계속 굳어지잖아요. 네. 자, 김행 매니저 오늘 점심 메뉴는 뭡니까? 아직 안 정했고요. 네. 점심을 요새 잘 못 먹고 있어가지고 왜? 시장이 바빠서?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그렇다고 굶으시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언뜻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나치게 또 과도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우리가 분명히 조금 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뭐 철강석 구리 가격이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도 말 그대로 이제 속물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농산물 가격과 이 그 원자재 가격에 사실상 이제 조금 이제 통계적 오류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이제 요 자산들에 대한 이제 투기적인 수급도 분명히 조금 개입이 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이게 뭐 코인과 그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이제 쏠리면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인 가상화폐들의 어떤 가격 변동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실제로 목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경기가 살아났을 때 그 가격이 급등해야 되는 건 국제 유가거든요. 네. 근데 유가는 또 어찌 보면 또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뭐 대체 에너지 얘기들 많이 하고 이제 뭐 전기 에너지, 2차 전지, 뭐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유가의 가장 소비처가 이제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휘발유와 그다음에 뭐 난방유 이런 건데 휘발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이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지난해는 마이너스 유가도 우리가 봤고 네. 뭐 유가는 그냥 저런 정도 수준 물론 저러다가 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철강석에 대한 뭐 수요가 급증하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하고 이 수요 공급 사이에 어떤 괴리가 생기면서 가격이 이제 급변동을 한다면 실제로는 국제 유가가 제일 강하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친환경 트렌드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뭐 지금 전기차의 전체 시장 점유율 해봤자 전체 그 자동차 점유율에서 지금 채 4%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사실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을 우리가 또 감안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좀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약간 투기적인 수요가 분명히 이제 가격에 끼어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자극이 되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조정이 조금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2월달, 3월달에 우리가 이제 겪어왔던 사이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회복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 좀 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조금 진통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종목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농산물 가격 상승과 식품주들 저희가 지난주에도 농심에 대해서 뭐 많이 말씀드렸고 뭐 풀무원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굉장히 심플하죠.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격이 오른다고 나는 라면 안 먹을 수도 있죠 물론.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국민 라면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없죠. 네. 우리 국민 1인당 라면 소비량이 78개 네. 그럴 겁니다. 전 세계 1위. 뭐
78개면은 365일 했을 때 뭐 석 달에 하나씩은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 네, 저도 많이 먹어요, 사실은. 네, 근데 필수 소비재의 개념으로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똑같은 소비량이 있을 때 가격을 조금 올릴 수밖에 없다라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도 그만큼 산술적으로는 단순 계산했을 때 늘지 않겠어. 그렇죠. 이게 이제 제 포인트인데 맞습니다. 아직은 가격을 안 올렸어요. 네. 올리지 않겠습니까? 좀 제가 극단적인 좀 비교를 해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키워드 시간에 호텔 신라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주도에 이제 제주 신라 호텔이 있잖아요. 네. 제주 신라 호텔 5월달 예약이 다 끝났어요. 풀부킹. 아예 그냥 그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6월달도 제가 조금 전에 부랴부랴 찾아보니까요. 평일날 6월 이제 한 중순경에 평일날 숙박료가 60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하루 숙박료가. 근데 이제 라면값 이제 50원, 100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뭐 여기 저기 다 떠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식품 가격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소비재들에 대한 가격들도 분명히 지금 가격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독 지금 농산물 가격 급등과 식품 가격이 이제 안 올라가는 여기에서만 지금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위적인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은 뭐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지난주에 농심 같은 종목들 많이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실제로 이게 시간만 여러분들 좀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좀 승산 있는 게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약간의 뭐 정치적인 논리도 분명히 좀 끼어 있는 상황이고 그 기업 주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경영진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게 최근에 뭐 남양유업 사태부터 또 풀무원 사태부터 네. 남양유업은 지금 CEO하고 대표이사 다 그냥 옷 벗었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지금 국민들이 사실상 이제 좀 반기를 들 만한 소비자들이 좀 꺼려할 만한 뭐 잘못된 어떤 또 경영진의 어떤 판단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자기를 보전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의 몸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게 정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조금 그러다 들긴 기업 하거든요. 망하면은 주주들한테는 그 원성.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제 어찌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식품주들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다만 약간 변화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농산물 가격 급등과 함께 주가가 올랐죠. 실제로 철강건설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는 농산물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오히려 철강건설 조선주들이 조금 쉬니까 어제는 뭐 현대사료부터 해가지고 비료 사료 만드는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또 주말 효성 동안에 OMB라고 하는 독특한 네. 상징성이 등장하는 바람에 네. 효성 OMB의 가격 제한법 상한가는 이제 어제 효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죠. 다 오르는데 효성 OMB 비료업체만 안 올랐다가 네. 갑자기 무슨 정치 약간 연관성을 네. 부각시키면서 이게 가격 상한가를 치니까 다른 비료주들도 우 따라가는 맞아요. 현상이 따라갔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말 동안에 미국이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해서 또 발표를 오,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마도 이제 그런 것도 또 약간 또 영향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변화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실제로 가장 좀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식품주들까지도 이제 움직인다면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순환매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라면 업체들 뭐 대부분 이제 라면 3사 쭉 아까 라면 관련주 이렇게 나왔지만 네. 뭐 저기에다 대고 공매도를 친다? 라면으로 때려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게임스톱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네. 또 한번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종목을 이제 오늘 또 하나 추가해드리면 삼양식품, 농심, 뭐 풀무원은 지난주까지 이제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네. 오늘도 이제 종목을 한 종목만 조금 추가를 해드리면 신세계푸드라는 종목. 신세계푸드. 어쨌든 뭐 식품주들 중에서 차트가 그래도 제일 좀 그래도 안정적인가요? 살아있는 종목을 좀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죠, 이제 그런 거. 네, 신세계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세계푸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마트도 쓱배송부터 해가지고 온라인 이제 모바일 판매가 또 급증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신성식품들이 지금 또 계절적인 성수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추세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식품주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이미 그림이 어느 정도 좀 그려져 있는 신세계 푸드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어요. 결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이제 식품주로 이제 묶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신세계 푸드를 한 종목 추가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그냥 인플레이션입니다. 꼭 먹거리에 대한 이 식품주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집중하는 관심 있게 보는 분야라서 한 거고 하여튼 두 분이 또 첨언해주셨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돌아가셔야죠. 네. 내일 어린이날인데. 네,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이제 쉬는 날인데 저는 오늘 네. 저녁까지 이제 또 방송이 있는데요. 아. 시장이 조금 답답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너무 주가가 급격하게 이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재개와 함께 이게 또 묘하게 어저께 주가가 또 급락을 해버려서 상당히 지금 심기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또 그 지금과 같은 또 변동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가져보실 만한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오후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힘든 시장 좀 고민스러운 시장에 대한 해법을 함께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